안녕하세요. 최승입니다. 지난 시간에 방은 독립, 존재의 흔적, 나만의 개성이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 속 방에 나타난 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한마디로 실습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케치북이나 도화지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A4 용지 그리셔도 좋고요. 연필하고 지우개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좀 색연필이나 사인펜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함께 사용하셔도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직접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각자 그림을 그리셔도 좋지만 오늘은 별로 그림 그리고 싶지 않아. 저 사람 어떻게 하지?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방을 그릴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 제가 준비한 재료들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되게 색깔은 화려하지만 그냥 색연필, 그리고 약간의 물감, 그리고 연필, 지우개 정도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저도 저의 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연필로 일단 형태를 대략 만들어 봤고요. 이제 색깔을 칠하면서 그림을 완성을 해나가 볼게요. 근데 그리다 보면은 또 제 마음이 바뀌어서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보라색 예쁜 소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예쁜 꽃도 옆에 이렇게 있고, 이 책들은 제가 연구하고 강의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만나는 내담자들을 더 잘 치유하기 위해서 꼭 봐야 하는 중요한 책들이죠. 이렇게 저의 방을 완성했습니다. 저의 방은 지금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네요. 서재 같은 공간 하나 하고요. 소파와 또 교재를 위한 책상이 있는 다른 공간. 지금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네요. 지금 저의 시선은 창밖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큰 창문이네요. 그 창밖에는 하늘도 보이고 멀리 산도 보이고 나무 풀도 보이네요. 저의 서재 쪽 공간을 가만히 보시면요. 컴퓨터도 있고 냉장고도 있어요. 커피머신도 있네요. 왼쪽에 보라색 소파가 보이는데요. 피곤할 때는 이 소파에 앉아서 저 바깥의 풍경을 바라봅니다.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주 꽤 큰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요. 이 테이블은 사람들이 와서 수다를 떨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뭔가 팀 작업을 해야 될 때 사람들을 초청해서 계획도 짜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보슬보슬한 핑크빛의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저의 지금 가장 이상적인 방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방은 어떤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언젠가 채널에 함께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그린 그림들도 제게 보내주시고 그 그림을 가지고 제가 해석도 해드리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방은 제가 꿈꾸는 가장 완벽한 방입니다. 지금 여기 방 안에 있는 이 긴 테이블과 의자들은 저희 방 안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뭔가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고 싶어하는 저의 바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 만난 이후에 자기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의 그러한 내향적인 태도가 왼쪽에 보라색 소파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열심히 에너지를 쏟은 다음에는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혼자 이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저의 욕구는 제가 강의하는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방은 없어요. 부부의 방은 있지만 부엌과 아이들의 방 사이에 짜투리 공간에 책상을 놓고 그리고 저희 책들을 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엄마로서의 역할도 막 하다가 또 저의 일을 하다가 또 엄마로서의 일을 하다가 저희 일을 하다가 왔다 갔다 쉽게 호환될 수 있는 그 중간 공간에 저희 책상을 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집중이 잘 안 돼요. 아이들의 소리도 너무 금방 들리고 그리고 에 대한 소리나 해야 되는 그 널브러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집중이 좀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은 저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저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꿈꾸는 이 방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팀워크도 하고 혼자 쉴 수도 있고 또 강의 준비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음악도 듣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방 안에서 제가 자급자족하기를 꿈꾸고 있지만 여전히 방의 위치는 아이들의 방과 부엌 사이에 있네요. 하나로서의 역할과 사회에서 부여받은 역할에 모두 다 충실하기를 원하는 저의 바람이 방 속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방 안의 하나하나의 요소는 어떤 심리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도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방 안의 요소들은 나의 마음에 어떤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창문은 외부 세계와 나 사이의 경계에 있죠. 그래서 외부 세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창문이 있고 없고 혹은 창문의 크기를 잘 봐야 하는데요. 창문이 없다면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 다소 폐쇄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창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태라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자극에 대해서 내가 열려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문이 크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창문에 커튼이 강조되어 있는 경우는 세상과 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려고 하는, 즉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부 세계에 다가간다거나 혹은 타인과 만날 때 내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잘 탐색하고 천천히 거리를 조절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그림이죠. 두 번째는 의자입니다. 의자는 소통과 쉼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지금 저의 그림에 여러 개의 의자를 두었다는 것은 이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웰컴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의자의 크기나 의자의 모양에 따라서 서열, 위치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침대는 의자와 마찬가지로 휴식, 쉼을 나타내는 것이죠. 만약에 침대가 당신의 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당신은 휴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침대가 너무 크게 그려졌다거나 방 안에 있는 당신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면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상태, 종종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리고 벅찬 일들이 다가왔다고 생각될 때는 우리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상황을 직면하기보다는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잠을 청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잠은 우리를 회복시켜주기도 하지만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회피하는 방어 기제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굉장히 화려하고 블링블링한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소유함을 통해서 만족을 취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방이 좀 소박한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금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실속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은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를 나타내 줄 겁니다. 당신의 방에 펜, 책, 노트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일 거예요. 저희 그림에는 없지만 식물들이 있나요? 당신은 무엇인가를 돌보고 케어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 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의 무드, 분위기,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의 그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방 안의 하나하나의 요소들에 대한 안내를 여러분한테 해드렸는데요. 이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의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거리를 두고요. 내 방 그림은 내 마음속에 지금 어떤 것들을 나타내고 있지?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세요.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 그림을 바라보는데 정말 그 방 안에서 제가 중요한 일을 성실하게 해내면서 바깥의 푸르른 풍경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린 그림을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겠어요. 내 방 분위기가 어때? 느낌이 어때? 내 방은 이러이러한 나의 마음을 나타낸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떠니? 친구들끼리 연인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부끼리도 한번 나눠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내 방 그림 속에 담겨진 나의 내면이 훨씬 더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